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민수입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윤여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님 모시고 선거 관련된 전반적인 우리 국민과 언론인께 드리는 말씀을 듣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먼저 윤여준 위원장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준비된 원고를 읽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실 정치권을 떠난 때가 2004년 16대 총선 이후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시대도 변했고 세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현실 정치 경험도 짧았지만은 그렇게 공백도 많은 사람이 다시 현실 정치 마당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큰 책임을 짊어지는 자리를 맡고 보니까 모든 것이 두렵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재명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정 운영이 너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3년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대통령은 비록 독재까지 한 이들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에 꼭 해야 할 과제를 성취한 그런 공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2년 연속 세수는 펑크났으며 물가와 금리는 치솟았고 실업과 폐업이 늘어나 국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저들은 권력을 사유화했고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국민들을 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독재를 꿈꾸며 끝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생 파탄, 경제 파탄, 외교 참사, 평화 위협, 인사 실패, 의료 붕괴, 재난 초래, 국민 갈등 조장, 교육 붕괴, 부정부패, 이 모든 말이 바로 윤석열 정부 3년을 가리킵니다.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는 그릇된 권력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했으며 비상식적이고 불리한 권력남용으로 공정의 가치를 추락시켰습니다. 민생 경제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파탄했습니다. 글로벌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희 선대위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을 복원시키는 그런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절실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의 성격과 과제에 대해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당면한 국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변혁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선거입니다. 보통의 생각과 자세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성장 잠재력 저하 같은 등의 숱한 난제들을 돌파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3년에 걸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실패와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각종 행태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쇄신의 각오 속에서 미래를 다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은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을 엄중하게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흔히들 총선은 정권을 심판하는 회고적 투표가 이루어지고 대선은 미래를 생각하는 전망적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조기 대선의 경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조기 대선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들의 잘못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세워야 미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3 불법계엄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세력,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탄핵을 반대한 세력, 무속과 망상에 빠져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한 세력, 그 불법 부당한 권력에 줄서면서 사익을 추구한 세력들에 대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들을 통해 지난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 속에서
잘못된 권력,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세력에 대해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6월 3일 대선은 단순한 정당 간 세력 간 대결의장이 아닙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민 후보와 거대한 기득권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헌정 수호 세력과 내란 수호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 후유증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세력과 국가적 혼란을 이야기하여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연장해버리는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역사적 분수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통합의 시대를 이끌어내고 대한민국을 재도약시켜야 합니다. 다행히 이재명 후보는 시대가 요구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는데 적임인 그런 인물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경청과 통합과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중도 실용의 노선으로 국민을 통합시키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리 싸움도 아니고 철진한 이념 논쟁도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정쟁이나 공허한 갈등이 아닌 국민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방향키를 조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겁니다.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중산층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모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한 때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사법부, 행정부, 중앙선관위, 수사 및 사정기관의 균형의식과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선거일은 6월 3일까지 오직 국민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리며 정치적 중립과 균형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년을 반성하기는커녕 윤석열 정부 3년을 연장할 다음 5년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한덕수 후보는 탄핵된 정부의 총리이며 김문수 후보는 그 정부의 장관 아닙니까? 국민이 보기엔 차이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끼리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날치기 하듯이 교체했다가 다시 번복했습니다. 이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힘을 실어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일문일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준 위원장님이 답변하시고 필요할 경우에 배석하신 우리 강훈식 종합상황실장님 등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고 소속사와 상황을 말씀하신 중에 하신 다음에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세요. 시사인의 전혜원 기자입니다. 그 위원장님 보수 책사로도 불리시는데 간밤에 이제 한덕수로의 후보 변경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부결을 시켜서 오늘 김문수 후보가 등록을 했거든요. 일련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국민의힘에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 뭐라 그럴까요?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이제 국민의 심판을 요구하는 사람들로서는 좀 너무 무책임한 태도 아니었을까요? 예. 자신들이 짊어질 책임감의 무게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가볍게 처신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조선비즈 이주영입니다.
선거 국면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만 좀 메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중도층의 거부감이 좀 커지니까 속도 조절하자는 이런 내부 의견도 들리는데 여기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질문하신 내용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이야기시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뭐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입장을 지금 현재 밝힐 정도의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당 운영과 함께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주 기자. 예, 거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C의 이기주 기자입니다. 그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오늘 등록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대응 전략으로 선거운동을 치르실지 컨셉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근데 위원장님이 말씀 다 하셔서요, 저희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우리 내란을 일으켰던 내각에 있었던 분들이고요. 그 당위에서 후보를 하루 저녁에 바꾸는 일들이, 번복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민과 기득권의 대결, 반헌정 세력 대 헌정 세력의 대결이라는 큰 틀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정을 가겠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후보의 변화에 따라서 전략적 기조나 노선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국민들께서 자고 일어나면 후보가 바뀌는 국민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전자신문 최기창입니다. 이제 내일 첫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이제 첫 일정 이제 광화문, 그 다음에 이제 K 이니셔티브를 강조하는 일정으로 지금 공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뭔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좀 내일 일정에 좀 어떤 부분을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일정을 소화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임에도 사실 계속 통합을 강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좀 중도 보수 인사들과의 어떤 접촉면을 늘리는 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예정이 돼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관련된 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내일 10시에 빛의혁명 광화문 유세를 시작으로 해서 12시에 K혁신 판교에서 혁신과 관련된 브라운백 미팅을 아마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시에 K반도체 유세를 동탄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시 30분에는 K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대전에서 유세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중도보수 인사들에 관련해서는 뭐 우리 위원장님도 이렇게 접촉하고 만나실 계획이 있고, 또 후보의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극우적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보수 인사들을 저희들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의 저간을 넓히는 데 노력을 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더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시사인 전혜연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민주당이 주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 관련해서 좀 권력을 좀 절제해서 사용할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관련해서 좀 선거 캠페인에서 뭐 어떻게 좀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예정이신지 혹시 위원장님 견해를 여쭙고 싶은데. 네. 위원장님이 저한테 넘기셔가지고 지난 대선에 그 주장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는 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대선에 제1당이 민주당인데 행정부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캠페인을 펼쳤던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인식해 주시고
오히려 그런 내란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일사불란하게 저희들이 개혁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곧바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혹시 대선 선거 운동을 준비하면서 당선 이후를 대비하는 내각 준비나 이런 작업도 병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준비 전혀 없었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오늘 내일부터 선거 운동에 겸손한 자세로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게 캠프와 당의 정확한 입장입니다. 인수위 없이 문재인 정부도 출발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각을 짠다든지 그 당시에도 그랬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마치 당선된 것처럼 오만방자한 행보를 보이는 것에 저희는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들을 만나면서 진짜 대한민국 왜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내란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인수위가 없이 열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인수위 없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정책 공약이 인수위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국정 운영의 기조나 메시지로 잡힐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런 면에서 저희들은 정책을 하나하나 내는 데 있어서 신중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당의 내일부터 시작되는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우리 당은 정말 더욱더 간절하고 낮은 자세로 총력을 다할 겁니다. 또 질문 있으면 받고 워낙에 우리 윤여준 위원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분 계시는군. 예,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는데요. 전환기의 뉴스를 통해서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 어떤 생각이신지 반응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환길 씨를 통해서 입장을 냈다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의 답을 들으실 필요도 없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문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정치적인 심판을 해야 되는 선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늘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김문수 후보는 반헌정 세력의 후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확인해 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들이 계속 정권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좀 전에 상황 시장님 말씀대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셨군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기자분, 저쪽에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오늘 농업식품 관련해서 공약이 나왔었는데 저번에 4월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농업 강국을 위한 공약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공약을 발표할 때 과거에 했던 것들이 좀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공약 발표가 있을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공약도 준비하고 있고 과거의 내용들을 좀 더 섬세하게 만드는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위 없이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은 매우 중요하고 이게 공직사회에다 주는 메시지도 되게 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섣부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약도 준비하고 있고 또 기존에 준비했던 공약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을 수준까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예,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분 계십니까? 예. 이 질문을 안 하면 기자간담회를 마칠 수 없다는 분이 계시면 딱 한 분만 더 받고, 아니면은 이상 우리 윤여준 위원장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